안녕하세요. 타로 전문 강사 프로리더 루카스입니다. 오늘 배울 타로 배우기는 바로 신년운세 보기예요. 2월 중순이라서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아직은 연초고, 그리고 내년에도 새해는 또 올 거라서 뭐 여러모로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로 실전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로 스프레드 배열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시고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타로 카드로 신년 운세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유니버설 웨이트, 이 타로를 뭐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비슷한 웨이트 계열의 파말라 콜먼 스미스 덱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유니버설 웨이트하고 카드는 똑같아요. 예, 이미지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카드 쓴다고 해서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신년 운세를 타로 카드로 보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질문자가 와서 물어보죠. 2020년 새해 운세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1년 동안의 운을 봐줘야 되는데, 타로는 뭐 사주명리나 이제 점성학 같이 명식을 써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로 카드는 주어진 질문에 따라서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질문자가 새해 운세를 봐달라고 하면은 리더가 새해 운세 중에 이제 총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애정운이나 금전운이나 뭐 직장운 중에 어떤 운을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총운 봐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운을 다 봐주면 좋긴 하겠는데, 타로는 1년을 본다 그러면 12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카드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 몇 장을 놓고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그걸 놓고서 상징적으로 모든 총운을 다 푼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운은 뭐 따로 본다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특정 주제를 정해서 보는 거죠. 뭐 금전운이든 애정운이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타로샵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타로샵에 가셔가지고 1년 운세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리더분들이 12장을 뽑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나만 뽑고 나머지 이제 본인들이 다 뽑는 경우도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카드를 뽑는 순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첫 번째 카드인 이 카드가 1월 달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래서 이렇게 12장의 카드를 뽑아서 1년 12달의 운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방식이 좀 일반적이긴 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타로를 보러 갔었을 때 거기는 리더분이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이제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이렇게 1년 12달의 운을 타로 카드 12장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 실전에서는 많이 좀 힘든 배열이에요. 왜냐하면 리더 입장에서도 1년 12달을 12장의 카드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금전운이라고 치죠. 금전운이라고 해도 1월 달엔 금전운이 이래요 라고 해서 완드 5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란 말이야. 30일 동안의 금전운을 이 한 장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리더 입장에서 1월 달에 금전운이 완드 5라서 어떻고 얘기가 나가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얘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은 되도록이면 흐름으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월 달에는 금전적으로 완도 오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좀 정신이 없겠죠? 이래저래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금전적으로 정신이 없고, 2월 달에는 컵10. 저 컵10은 금전운에서 컵10이 나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컵10은 굉장히 좋은 카드고 이제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운에서도 되게 행복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컵10은 감정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이지만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돈이 정말 많아서 좋다기보다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꿈을 꾸는 쪽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이렇게 컵10처럼 행복하시겠어요? 뭐 10억? 100억? 현실적으로 그 뭐 100억이라고 치죠. 100억의 돈이 있으면요, 이런 카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왜냐면 100억이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해야 되는지 또 바로 걱정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부자분들이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실제 갖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컵10 같은 경우는 그냥 금전운에서 1월 이렇게 정신이 없었죠.
2월에는 이렇게 편해질까요? 예,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때? 좀 더 많이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다 보면은 특징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분기겠죠. 1분기보다 뭐 2분기가 좀 힘들고 뭐 3분기 괜찮고 뭐 4분기 안 좋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장을 놓는 배열은 그 달은 어떻고 얘기를 이렇게 막 풀어가는 식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높낮이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높낮이로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어떠냐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2020년 한 해 동안의 금전운이 어떻다는 건지 좀 헷갈린다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어떤 식이냐, 2020년은 금전운이 어떨 거야 라는 어떤 정리를 한번 해주고 기간별로 언제가 좋고 언제가 안 좋을 거야 이런 걸 집어주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12장만으로는 기간별 차이는 봐줄 수 있어도 정확히 얼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배열은 좀 실전에서는 약간 뭐 카드 장수도 이제 뽑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해석도 어렵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 방법은 언제 하시면 좋냐, 타로 배우기 공부를 하시다가 임상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 기본 공부보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임상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1년 동안의 운을 미리 이렇게 뽑아보세요. 총운도 한번 이렇게 뽑아보시고 뭐 사진을 찍든 기록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다시 셔플하셔가지고 애종운도 한번 뽑아보고 금전운도 한번 뽑아보고 해서 기록을 해두셔서 1년 12달 동안 내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거를 몇 년 하다 보면요 보일 거예요. 진짜 카드처럼 흘러간다는 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년 넘게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만이 아니라 주변에 같은 도반들이라든지 아니면 수강생분들 것도 제가 같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갑니다, 진짜. 예,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실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질문자한테 1년 운을 봐줄 때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배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 공부하실 때는 임상용으로 쓰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그러니까 실전에서 조금 더 질문자나 아니면 리더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비교기준 배열법입니다. 일단 제가 뭐 비교기준 배열법이라고 이름을 뭐 부르긴 하는데 정리하면 그거예요. 기준을 두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올해 금전운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올해 금전운이 좋다 안 좋다 카드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좋은지, 작년에 비해서 안 좋은지, 작년에 비해서 좋은지 이거를 말씀을 해주면 질문하는 사람도 아 작년보다 좋다네, 어떻다네, 비교할 기준이 생기니까 좀 더 확 와닿겠죠. 그리고 리더도 말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하려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 2020년이니까 2019년에 금전운을 3장을 뽑아요. 이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맞추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올해의 금전운을 또 3장을 놔요. 이렇게 놓고서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비교는 그냥 단순한 분위기로만 비교를 하셔도 되고 디테일하게 작년에는 이렇고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고 이랬다라고 디테일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타로 공부를 하시는 입문자분들께서는 아직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거는 아직 3카드도 아직 우리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올해 금전운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해 주면요, 그 다음 이제 질문자들 듣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언제가 좋고 언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12장을 또 깔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는 분기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2020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2019년은 됐으니까요. 필요 없으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2020년에 1, 2, 3, 4분기를 뽑을 텐데 아까처럼 한 달을 한 장씩 보는 게 아니라 분기, 그러니까 3개월을 묶어서 볼 거기 때문에 한 장씩 그냥 4장을 놔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장을 이렇게 흐름으로 보는 거는 너무 이제 뭉뚱그리는 거니까 2장씩 놓을게요. 그러니까 1분기 금전운, 그 다음에 2분기 금전운, 그리고 3분기 금전운, 4분기 금전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장씩 배열을 하시면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금전운이 이랬고 올해는 금전운이 이거에 비해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2020년 금전운이 이렇게 깔린 상태에서 분기별은 이렇다. 자, 여기서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 분기별로 기간을 놓게 되면요, 제가 수업을 하니까 수강생분들이 이제 이 2020년 전체적인 운 3장을 갑자기 무시하시고서 이것만 해석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3장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분기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제가 지금 뭐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분위기를 보시면,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분위기 어때요? 그냥 이 세 장씩 분위기만 보세요. 일단 디테일하게 보면. 작년에는 가운데 은둔자죠. 일단 은둔자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어때요? 일단 고민이 있는 거죠. 양옆에는 뭐 적당히 머리 쓴다든지 멀리 보는 것들. 여유 있고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카드는 아니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작년에 막 여유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었다가 됩니다. 뭐 디테일한 해석은 좀 이제 시간상 제가 이제 대충 하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작년 카드에 비해서는 가운데 물론 소드나이트라서 그렇게 실속 있어 보이는 카드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카드들이 괜찮게 받쳐주죠, 분위기상. 그러니까 작년보다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금전운이 좀 나아지겠다. 물론 작년이 어땠고 올해가 어때서 얼마큼 나아지는지는 디테일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전운이 좋아지는데, 이제 그 금전운이 좋아지는 올해를 또 나눠서 1분기는 이렇고 2분기는 이렇고 3분기는 이렇고 4분기는 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1분기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펜타클,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펜타클은 돈이 아닙니다. 펜타클은 감각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운에서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예, 금전적으로 뭐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뭔가 하나 주어지긴 하냐. 이건 좋은 메시지겠죠? 근데 옆에 커버본은 어때요? 실망스럽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1분기 1월, 2월, 3월은 금전적으로 얻게 되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실망스러운 부분도 하나가 있고 공존하는 거죠. 2분기는요. 4, 5, 6월은 러버스와 태양이니까 어때요? 대인관계가 작용을 하는데 옆에 태양 카드도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좀 괜찮은 부분으로 금전운이 풀려갈 수도 있겠죠.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트너나 동업자나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3분기는 마법사와 컵 8번이네요. 마법사는 금전운에서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뭐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해나가는 카드인데, 컵 8번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뭔가를 또 포기해요. 그러니까 마음 비우고 뭔가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롭게 금전적으로 뭔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4분기는 완드 10. 금전운으로 다룰 때 완드는 대부분 행동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뭐 좀 힘들게 금전운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소드 6번은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관계, 그러니까 상황을 좀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 뭐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건 올해가 작년보단 분위기가 나은데 1분기에 조금 걸리는 카드가 있고 3분기하고 4분기에 조금 그렇죠. 근데 2분기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작년보다는 금전운이 올해가 좋아지는데 1분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연말에 좀 힘든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운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듣는 사람도 알아듣기 쉽고 리더 입장에서도 해석이 쉬울 겁니다. 물론 처음 타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3카드 해석도 이제 지금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숙련된 리더가 됐을 때는 아까처럼 12장을 쫙 놓고 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1월은 어떻고 2월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하죠. 작년에 비해서 어떻고 1분기, 2분기, 4분기, 4분기 설명을 딱 끝. 예, 그래서 애정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금전운이나 애정운이나 다 이런 것들은 이 질문자의 가치관이 반영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금전운이 흘러왔느냐면요, 그 사람의 금전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장 정도만 보죠. 뭐 누구 건지 모르지만은. 예. 금전관. 금전관은 뭐냐면 돈에 대한 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자, 완전하게 드니까 뭐 돈에 대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태도. 근데 펜타클 라이트는요, 나름 신중한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뭐 너무 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현실적인 면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금전관을 봤을 때 좀 문제돼 보이는 카드가 많이 나오면은 이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금전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사실 괜찮지만은 되게 안 좋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금전운이 좋아지냐? 사실 금전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따로 없거든요. 왜냐면 주어진 운은 그대로 올 거고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질문자분의 금전관을 2장에서 3장으로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카드들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조심하라고 하거나 그런 거를 고쳐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뭐 크게 이렇게 운이 변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그 10년 운세를 타로 카드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 블로그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도 이제 한번 뭐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금전운을 봤지만 여기서 애정운이나 다른 걸로 카드를 주제를 바꿔서 카드를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뽑은 카드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뭐 4분기에는 완드 10이 되게 힘들어 보이면 그게 왜 힘드냐든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뭐 질문자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런 다른 덱으로 카드를 또 꺼내셔가지고 그 카드에 대해서 보조 카드를 그 자리에서 뽑아서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2장보다는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분기별로 나누는 게 깔끔하다. 네, 이거겠죠. 자, 신년 운세 보기 타로 스프레드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름은 그냥 뭐 비교기준 스프레드 이렇게 부르고는 있었는데 뭐 이름보다는 어떤 기준을 둬서 질문자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리더가 해석하기 쉽게 서로 비교하면서 해석을 한다는 데 그냥 의의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년 운세 보기 타로 스프레드는 제 블로그에도 한번 제가 글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글로 한번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7번 전차 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